안녕하세요. 마포라운드 물병원의 황쌤. 오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잡아드리기 위해 저희가 또 모였습니다. 오늘은 강아지 키우시는 보호자들의 가장 많은 고민, 슬개골입니다. 슬개골 많습니다. 가끔 보호자분들 중에서 슬개골 탈구 때문에 오셨는데 저희 강아지 앞다리 슬개골은 괜찮은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앞다리에는 슬개골이라는 건 없고요. 뒷다리에 보면 사람 무릎 있죠. 무릎에 톡 튀어나오는 부분, 그 부분을 슬개골, 다른 말로 무릎뼈라고 하는데요.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 무릎뼈가 원래는 도로래처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옆으로 톡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슬개골 탈구, 다른 말로 무릎뼈 탈구라고 합니다. 결국에 슬개골 탈구는 사람의 무릎뼈가 빠지는 증상인데요. 일반적으로 말티즈나 푸들, 포메라니안에서 많습니다. 그럼 이런 무릎뼈 탈구가 왜 생기는지 모두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예전에는 선천성 질환이라고 해서 이게 타고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요새는 발달성 질환이라고 해서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근육의 배열이나 뼈의 배열이 틀어지면서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급격하게 커가는 성장기의 아이들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병원 라온이도 1살이 되기 전에 무릎뼈 탈구가 발생이 돼서 다리로 절개돼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슬개골 탈구는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1단계는 빠졌다가 자기가 원래대로 다시 쏙 돌아오는, 빠졌다가 다시 쏙 돌아오는 이런 경우를 1단계라고 하고요. 2단계는 빠졌으면 빠진 채로 있어요. 이때가 어떻게 보면 통증이 가장 극심한 단계인데, 이랬다가 뭐 다리를 자기가 이렇게 흔들어서 다시 집어넣으신다든가 아니면은 인공적으로 사람이 넣어준다든가 했을 때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를 2단계라고 표현을 하고요. 3단계, 4단계부터는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슬개골이 아예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로 다녀요. 그래서 3단계일 때는 어떤 경우에는 2단계보다도 통증이 덜한 경우들도 있어요. 이 상태로 그냥 걸어 다니는 거죠. 만성 통증화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 3단계는 촉진으로 해서 집어넣으면 들어가지만 다시 도로 쏙 빠지는 이런 단계가 3단계고요. 4단계는 완전히 다리가 돌아가 있어서 억지로 넣으려고 해도 넣어지지 않는,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있는, 다리가 굉장히 많이 돌아가 있는 상태겠죠. 변형도 심하고, 이런 단계를 슬개골 4단계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4단계까지 되면은 뼈랑 근육이 굳어버려서 제대로 다리를 펴거나 올바르게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단계가 진행이 되기 전에 수술이 꼭 필요하답니다. 일반적으로 보호자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대체 언제 수술이 필요한지, 아이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무릎뼈 탈구 1기만 되더라도 수술적으로 교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나이가 1기일 때는 되게 어리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애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1단계에서는 수술을 권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2단계이면 그럼 수술이 필요하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2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없거나 보행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체중 관리나 아니면은 재활 운동을 통해서 앞쪽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서 무릎뼈 탈구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2기임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절거나 다리를 들고 뛰는 증상, 이런 증상이 보이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골이 손상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무릎에 염증이 심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부터는 수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즉 통증이 없는 2단계라고 하면 증상을 지켜보겠지만, 통증이 있는 2단계부터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3단계 때가 가장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4단계로 진행이 돼버리면 수술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보행할 확률이 50%가 채 되지 않아요. 그래서 4단계로 진행이 되기 전에 3단계 때 수술적으로 교정을 해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원하시는 보호자분들이 슬개골 탈구 2단계를 진단받았는데 우리 아이는 다리 안 아파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걷다가 다리 한 번씩 톡톡 터는 그런 증상 안 보이나요? 그랬더니 그런 거는 보여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이게 톡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리를 툭툭 털어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거고, 그때는 통증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하고 다르게 강아지들은 네 발로 걷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두 발 중에 한쪽 발만 통증이 심해도 바로 쩔뚝쩔뚝거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만, 강아지는 사족보행, 즉 네 발로 걸어 다니는 동물이기 때문에 뒷다리 한쪽이 아프더라도 나머지 세 발로 지탱을 많이 해서 겉으로 보이는 통증은 굉장히 적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과 똑같이 아이들은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우리 애기들 슬개골 탈구 수술 후에 또 집에서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집에 가면 가장 중요하게 조심하셔야 될 게, 절대로 뛰게 하시면 안 돼요. 다리의 관절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고 안쪽에 있는 연골들, 뼈들 이런 것들을 성형을 해주는 수술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뼈와 관절이 안정화되는 시기가 꼭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4주에서 6주 정도 수술 후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동안은 이렇게 케이지라든지 울타리 이런 데다가 꼭 안에 넣으시고 뛰지 못하게, 그리고 두 발로 서지 못하게 이런 것들은 꼭 못하게 하셔서 관절이 좀 안정화되는 그런 시간을 좀 벌어주셔야 합니다. 사람들 다리 수술하고 내일부터 걸으세요 하면은 욕하실 거잖아요. 근데 얘들은 네 발로 걷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통증을 어느 정도 참아가면서 조금씩 걸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걷는다고 해서 다 나은 게 아니니까 꼭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아예 못 움직이게 꽉 가둬놔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개골은 근육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근육이 튼튼해야 슬개골 탈구도 더 안 되고 더 잘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벼운 보행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은 주시는 게 좋지만 뛰지는 못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서도 처음부터 재활할 때 천천히 걸으면서 하지 처음부터 마라톤 뛰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애기들을 마라톤 뛰게 해주시면 안 된다, 높이 뛰기 하게 하시면 안 된다, 이 점만 잘 주의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끔 보호자분들 오시면 예전에는 다리를 되게 아파했는데 요즘에는 되게 괜찮아졌어요, 안 아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슬개골 탈구가 증상이 나아져서 그런 걸까요? 실질적으로 슬개골 탈구, 즉 탈구가 된 뼈가 자연적으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 무릎뼈 탈구가 되면서 연골편이, 즉 연골이 손상이 되면서 통증을 느끼게 하는데요. 그 손상된 연골이 섬유화가 된다든지 이게 좀 단단해지면서 통증이 덜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막상 그런 아이들은 실제적으로 관절 안쪽을 보았을 때 연골편이 이미 많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통증을 보였을 때는 이미 연골 손상이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슬개골은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 3단계에서 4단계로 나빠질 수는 있어도 거꾸로 좋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물리적인 어떤 영향을 받아서 뼈에 변형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좋아지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 이제 좋아졌으니까 잘 걷네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슬개골 탈구는 수술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술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수술은 꼭 이 방법만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 아이의 다리 상태나 관절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조합이 되는데요.
이게 술자만의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이거를 결정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수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게. 눌러주시게.